네, 심플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주간 저도 감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고요. 주변에도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지금 주식도 어렵고, 개인적으로 심심도 많이 힘들고, 참 이렇게 날씨는 또 무덥고,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하루하루 좀 힘들게 보내실 것 같아요. 네. 자,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좀 감사드리고, 제가 좀 짤막하게 현재의 어떤 시황과, 그 다음에 어떤 차트, 어떤 현재의 위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실전 매매 관점에서 뭐 좀 짤막하게 의견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 밤에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약세 움직임입니다. 연속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또 시장 분위기입니다. 중동발 이제 전쟁 이슈가 계속 좀 살아 꿈틀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뭐 경기 침체, 리세션 이야기도 뭐 스물스물 나오고 있고, 그래서 참 이게 뭐 본전 찾은 것도 없는데, 그리고 수익 난 것도 없는데 또다시 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식판 때려치우고 싶고 뭐 그런 분들이 좀 많네요. 자, 뭐 그만두든 그만두지 않든 개인의 어떤 학습이거나 공부의 관점에서 어제 영상 잘 참고해 주십시오. 자,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의 현재의 주소는 어쨌든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몸부림은 나왔지만 사실 물음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1선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단기평이 5일선이 좀 다시 살아나는 구간이긴 하겠지만 거래량이 좀 연속적인 상승의 어떤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이 오른쪽으로 횡보등락하면서 지수는 좀 스무스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상방의 21선이 좀 위에 좀 강한 저항 라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 재료 모멘텀 뉴스가 나야 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원바닥인데 투바닥을 형성할 어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서 뭐 신규든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면 또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하고, 상승이 나올 때 따라가진 않는다, 관망한다. 그리고 연속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않는다, 관망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그냥 관망 의견을 계속 드리고,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급등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보유한다. 그렇게 짤막하게 의견을 드립니다. 자, 주봉의 관점에서도 이게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이죠. 그 다음에 이게 5주선 자체가 아직 돌아서지 못했고, MACD 자체도 지금 침체권이고, 거래도 애매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반등이 크게 나오면 덜어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월복은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아랫꼬리 음선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을 알려주고 있고,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위에 꼬리 아랫꼬리 소음선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매도 신호를 보내주고 있죠. 그리고 MACD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네, 안 좋고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 없는데, 저도 좀 뭐 이렇게 코스피보다는 나스닥이 좀 더 애매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국내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패밀리 분들이 좀 잠깐 짧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를 돌파해야만이 안정적으로 매매를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원바닥이 크게 찍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 테스트는 나왔다는 거죠. 그 저점이란 것이 이전 2022년도의 저점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를 찍을 확률은 또 적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내려준다고 하면 여기까지도 충분히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락폭 열어두되, 원바닥이 아니라 투바닥을 형성하고 단기평에 밀집이 나왔을 때 그때 흐름을 보고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 들어가도 늦지 않다. 확인 매매를 하자. 그리고 여기서 신규든 추가 매수 잡은 것들은 급등의 연속이 나오면 돌아보지 않고 다시 뭐 이제 그죠, 따라붙는 매매죠. 돌파 매매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화를 한다. 네, 그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 좀 들어갈게요. 오늘 좀 강하게 나왔던 것이 전고체 부분, 한농화성.
네, 그래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난리 부르스 쳤는데 어쨌든 여기 저항 라인이 좀 쉽지 않습니다. 거래가 좀 좀 터져가지고 여기를 좀 흡수해주는 분위기는 괜찮았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단기 급락에 따른 연속적인 좀 상승에서 다시 급등이 나왔지만 매물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를 해주고 내려주면 신규든 추가 매수든 관심을 한번 가지시면 다시 한번 N자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단기 매도권이 되겠죠. 눌러줄 때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매 들어갔다가 물리신 부분이거나 이제 손실권에 있으신 분들은 올라갈 때 추매를 하지 마시고 올라가면 있는 것만 보유하고 급등이 연속이 나오면 익절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비중이 작다, 내려주면 손절하지 않고 어느 적정 부위, 뭐 장대 양봉 중심선이거나 그 다음에 5일선 기준 14,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비중을 늘린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을 좀 그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14,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장대 양봉의 중심선도 대략적으로 14,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매도권이고 여기 밑에서 여기까지는 분할 매수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로투세븐은 앞서 좀 한농화성 먼저 말씀드렸네요.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자, 한농화성과 흐름을 좀 같이 갔는데 좀 밀렸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너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점이 지지 라인이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 라인에 부딪히다 보니까 단기 여기에 또 단타 들어오신 분들은 매도에서 떠났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맞다. 분할 매수를 하고 평단가가 좀 높으신 분은 5일선 기준 그렇죠. 보수적으로 보면 좀 시장 흐름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워낙 오늘도 거래가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고 다른 섹터 대비 좀 강하게 좀 드라이빙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신규든 추가 매수든 괜찮은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탑 머티리얼 흐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오래전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눌러주거나 그 하락이 보이면 관심 가지십시오 했는데 연속적인 상승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권 아니고요. 신규 매수는 항상 추세 하단 근접 혹은 단기평 근접일 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돌파매를 보신다고 하면 20에서 손절까지 하고 들어가야 되지 그런 어떤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 매물대를 잡고 들어가야 되지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럼 여기에서 단기 이제 매도권을 들어갔죠. 그래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대략적으로 매도권이 여기 이제 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가 나오면 좀 더 오버슈팅이 나올 것이고 이 또한 가진 자,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신규는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쭉 미끄러지면 그때 관심이고 지금은 보유자 영역 잘 매매하시기를 또 응원의 말씀드립니다. 대명에너지. 네.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큰 낙폭을 보여주고 바로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보유한 종목 중에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번 주 흐름을 보시고 분할 매수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번에 더 담지 마시고 다음 주가에 열어두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 대신 급등이 나오면 머뭇거리지 말고 여기 구간에서 매수한 것은 반드시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현금 보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 세트론 제약을 이제 보시는데 자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낙폭이 과대하다고 해서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나 해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의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혹은 물려있다 하더라도 기다리셔야 돼요. 네, 기다리다 보면 항상 추가 매수든 아니면 뭐 따라 뭐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그 본다 하더라도 3일째 항상 보시는 게 좋고요. 한번 급락이 떨어지면 1, 2, 3일째 악재 뉴스 때문에 그 3일째 보든지 아니면 그때 반등이 하는 걸 보고 네, 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추세를 이탈했죠, 이게. 긴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종목은 초보자분들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뭐, 오래전에 많이 먹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난 종목입니다.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럼 뭐 줄 수가 없죠. 예, 개인의 선택이니까. 수익이 난 거기 때문에 일부 여기 1,000만원 수익이 났는데 1,000만원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죠. 예, 시장이 약세니까 500만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상적인 움직임을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습니다. 신규 매수도 아니고요. 애매한 부분이죠. 장대의 음봉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만약에 급반등이 나오면 수익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이게 지금 둔하잖아요. 매물이 두터워요. 그래서 한 번에 뚫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뚫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 강하게 나왔을 때, 재료몸이 컸을 때 여기 돌파를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가진 종목의 비중을 줄여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항상 줄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말에 또 좀 제가 흐름 보고 전체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네.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심신이 지치고, 자, 그럴수록, 좀 마음 단련 잘 하시고, 또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 여러 어떤 교양 관련된 자기 수양하기 위한 어떤, 채널들을 또 넓혀가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였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